여기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가구제는 뭐냐? 이 가짜가 가끔씩 행정법 배울 때 많이 나오는데, 가행정행위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가구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짜는 임시 또는 잠정적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당해산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임시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써라, 또는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써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이 가구제가 되는데, 가구제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원고의 인용 판결, 그러니까 원고의 본안 순서 판결이 인용 판결이죠.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 위한 법원의 잠정적 조치.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잠정적인 조치. 이게 이제 바로 가구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형사소송 예를 든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판결의 효력이 안 발생해요. 근데 검사가 이 사람이 이제 살인했다고 해서 형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기소를 했는데, 그 형사소송에서 이제 본안 판결이 확정이 돼야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살인했다는 게 인정돼서 뭐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이것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되면은 이제 20년을 살아야 될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형사소송 도중에 그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징역형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는 게 예측되니까 형사소송 도중에 뭐예요?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숨어버리면, 그럼 나중에 징역 20년 판결이 확정된다 한들 그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왜냐면 필리핀 8,000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낼 수 있는지, 이거는 잡아내서 우리나라 교도소에 다시 오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실제로 검사의 인용 판결,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원고가 되는 거니까 그 검사의 인용 판결로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형집행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한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법원이 잠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사람이 소송 도중에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서 소송 도중에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임시적인 가구제 수단으로 뭐예요?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그러니까 본안 판결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본안 판결인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실효성 확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징역형을 살게 하기 힘들다라고 판단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이러면은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뭐예요? 이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미결수,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둬져 있는 사람들 중에 기결수라는 것은 본안 판결이 확정돼서 확정 판결의 효력으로 그 징역을 사는 사람을 기결수라고 한다. 미결수는 아직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원래 징역형을 살아야 될 의무가 없는데 구속영장이라는 임시구제, 가구제 수단을 통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요거를 이제 미결수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임시적으로 교도소에서 이제 그 머물게 되고, 교도소에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갔다가 나중에 이제 만약 본안소송에서, 형사소송인 본안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은 이제 풀려나고 그동안 구속된 기간 동안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돈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은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기간을 합산해가지고 이제 그 형을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구제라고 보시면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으로 얘기한다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1,000만 원을 안 갚아. 그래서 1,000만 원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이행소송을 제기를 했어. 근데 이행소송 제기해서 이행 판결이 그 확정되기 전에 이 친구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다 빼돌리면, 그러면은 실제로 이행 판결이 나온다 한들 실제로 뭐예요? 강제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이 친구 명의로 된 재산, 압류 경매할 재산이 없으니까 뭐예요? 1,000만 원을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또는 자신의 어떤 저작권을 침해하는 출판물이 출판되려고 해. 근데 여기서 출판 금지 수동이라는 수동을 제기해서 본안 판결이 확정돼서 확정 판결의 효력에 따라 출판을 금지시키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그 3년이나 4년이 걸리는데 이미 출판이 돼가지고 수동 도중에 출판돼서 이미 다 팔려버리면은 그런 본안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임시적으로 법원이 본안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가구제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형사소송의 가구제가 구속영장이라면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상 그러니까 대등한 사인 간의 관계에서의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구제로서는 민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민사집행법입니다. 가구제로서 만약 본안에서 구하고자 하는 권리가 금전채권, 돈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그러면은 가압류, 임시압류죠. 임시압류 결정. 그래서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1,000만 원 안 갚을 때는 먼저 그 친구가 수동 도중에 그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니까 가압류 신청을 해서 법원이 그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그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은 임시적으로 압류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빼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금전 채권, 돈 달라는 권리가 아니다. 저작권이나 특허권 이런 돈에 대한 권리가 아닌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생명권이나 신체권 이런 것이 명예권 이런 것인 경우에는 가처분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출판금지, 상영금지,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된다. 가구제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